사람을 얻는 지혜 제2장.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현실을 인식하라.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사람들의 호감에 관하여 만인의 찬사를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호감을 얻는 건 더욱 대단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야 하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 즉 호감은 행운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이어진다. 보통은 명성을 얻으면 호감을 얻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자질만 있다고 호감을 얻는 건 아니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즉 선한 행동과 말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 예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공적을 쌓고 나서 작가들에게 펜을 쥐어줘야 한다. 즉 칼에서 글로 이어져야 한다. 작가들을 통해 얻는 호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과대평가는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절대 과장하지 말라. 말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는다.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인데 이것은 칭찬하는 사람의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칭찬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욕구를 자극하긴 하지만 늘 그렇듯 나중에 제값을 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경멸을 당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과대평가보다는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선택한다. 탁월한 것들은 흔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평가를 자제해야 한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하면 좋은 안목을 지녔다는 명성을 잃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분별력의 명성도 잃게 된다. 몸짓 하나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타고난 통치력에 관해 이것은 탁월성이라는 숨겨진 힘인데 불쾌한 수법이 아니라 타고난 통치력에서 나와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타고난 권위의 은밀한 힘을 깨닫고 거기에 복종한다. 고귀한 귀재들과 공적을 이룬 왕들, 특권을 타고난 대담한 사람들이 이런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존경을 받고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는다. 그들이 거기에 또 다른 탁월한 자질까지 지녔다면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타고난 셈이다. 그들은 장황한 연설을 통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달리 몸짓 하나로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침묵을 통해 말의 힘을 축적하라. 소수와 함께 생각하고 다수와 함께 말하라. 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잘못을 깨달을 수 없고 위험에 빠지기도 쉽다. 소크라테스 정도가 되어야 이런 상황을 다룰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사람들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신에게 모욕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불쾌함도 배가 되는데 비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했던 사람도 불쾌해지기 때문이다. 진리는 소수의 것이지만 속임은 통속적일 만큼 흔하다. 광장에서 하는 말을 듣고는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마음속으로 거부하려고 해도 자기 목소리가 아닌 통상 어리석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박하지 않고 반박을 당하지도 않는다. 물론 곧바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제한다. 생각은 자유인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그리고 가끔 나서는 게 허락되면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주류 지식인 집단의 미움을 받고 비난당했으며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정까지 선다. 그리고 결국 형량 결정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 사형을 받는다. 당시 이 책의 저자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 실패했다. 교단의 허락 없이 책을 출간했다가 공개적인 질책을 받고 시골 마을로 보내져 1년 동안 빵과 물만 먹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위대한 사람들과 교감하라. 영웅의 탁월한 자질은 영웅들과 잘 어울리는 데 있다. 이런 교감은 신비롭고 유익한 자연의 경이로움이기도 하다. 위대한 사람들과 교감하다 보면 비슷한 마음과 기질을 갖게 되는데 무지한 대중은 그것을 묘약의 효과로 치부한다. 그들과 교감하면 명성뿐 아니라 호의와 애정도 얻는다. 그러면 말없이도 설득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교감에는 능동적 교감과 수동적 교감이 있다. 둘 다 행복을 주는데 교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행복도 크다. 따라서 그것을 알고 구별하며 얻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이런 은밀한 도움 없이는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계를 쓸 때는 절대 들키지 말라. 관계를 쓰되 남용하지 말라. 관계를 쓰는 티를 내지 말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암시해서도 안 된다. 모든 관계는 의심스러움으로 숨겨야 한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더욱 그래야 하는데 미움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주변에 너무 흔하고 게다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배로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불신을 일으키고 엄청난 화를 부르며 복수를 유발하고 상상치도 못한 악을 일깨운다. 따라서 행동할 때 심사숙고하면 일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것만큼 확실하게 사고력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활동의 높은 완성도는 뛰어난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저속한 반감은 인생의 성장을 방해한다. 반감을 갖지 말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탁월한 자질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먼저 반감부터 갖는다. 그리고 이런 타고난 저속한 반감은 저명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태도를 지혜롭게 고쳐야 한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영웅들에게 호감을 품으면 이익이 되고 반감을 품으면 명예가 실추된다. 불행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게 더 낫다. 어렵고 위험한 일은 피하라. 이것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늘 양극단 사이가 멀다. 즉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길이 먼데 그 가운데는 늘 신중함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행동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피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우리 판단력을 시험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안전하다. 위험 하나는 더 크고 어려운 위험으로 이어지며 추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이나 국민성 때문에 무모하게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든다. 그러나 이성의 불빛,
아래 걷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매우 신중하다. 그런 사람은 위험을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에 관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둘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을 피한다. 내면이 깊지 않으면 겉만 화려한 자들에게 자주 속는다. 내면이 깊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모든 면에서 내면은 늘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수단이 부족해 미완성된 집처럼 외관만 세워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입구는 저택 같지만 그 안에는 오두막 크기의 방만 있을 뿐이다. 조용히 있을 만한 곳이 없거나 아니면 온통 조용한 곳뿐이다. 첫 인사를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대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은 시칠리아 말처럼 다가오지만 이후에는 오랜 침묵을 지킨다. 생각이 샘솟지 않으면 할 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을 쉽게 속인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을 속이지는 못한다. 예리한 이들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데 그것이 웃음거리가 된다. 한눈에 상대를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힘,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상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단번에 가장 깊은 곳을 측정한다. 더불어 그 용량까지 완벽하게 분석할 줄 안다. 사람을 보면 상대를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한다. 슬쩍 보기만 해도 가장 깊이 숨겨진 내면을 알아내는 위대한 해석자다. 또한 자세히 관찰하고 예리하게 생각하며 사려 깊게 추론한다. 즉 모든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한다. 현자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절대 자존심을 잃지 말라. 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익숙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올바름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규칙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엄격한 권위가 아닌 자기 분별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 세네카가 말한 상상 속 가정교사도 필요하지 않다.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삶의 대부분은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군가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좋은 취향과 올바른 판단력을 짐작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이 없는 곳에는 완벽함도 없다. 이는 학습이나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선택 능력과 함께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풍부하고 명민한 재능과 엄격하고 학구적이며 신중한 판단력을 가졌지만 선택을 잘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마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항상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을 잘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재능 중 하나다. 지혜는 평정심에서 나온다. 절대 평정심을 잃지 마라. 동요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왕의 마음을 드러낸다. 모든 관대한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정념은 마음의 기질이라서 조금이라도 과하면 지혜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만일 아기가 입 밖으로 나오면 명성이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나
가장 나쁠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근면함은 경솔함과 신중함 사이에 있다. 근면과 지성. 근면은 지성에 머물러 있는 일을 신속하게 실행하게 하는 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를 잘하는데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해 경솔하게 행동한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종종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일을 내버려 두어 결과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따라서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이다.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일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두르라였다. 용기는 칼과 같아서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있어야 한다.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라. 토끼도 죽은 사자의 갈기는 잡아 뽑을 수 있다. 그 용기를 조롱할 수는 없다. 처음에 길을 내주면 두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다. 나중에도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 좀 더 일찍 용기를 발휘하는 편이 낫다. 정신적 용기는 육체적 용기를 능가한다. 그것은 칼과 같아서 항상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넣어야 한다. 또한 용기는 온전한 사람을 보호한다. 정신적 허약함은 육체적 허약함보다 해롭다.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이런 정신적인 힘이 부족해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나태함 속에 묻히고 말았다. 신의 섭리로 자연은 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에 매서움을 함께 주었다. 몸에도 힘줄과 뼈가 있는 것처럼 정신도 두드럽기만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기회를 얻으려면 시간의 검증을 극복해야 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엄청난 인내심과 위대한 마음이 있다는 증표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기회의 중심에 도달하려면 시간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한다. 지혜로운 기다림은 성공을 무르익게 하고 비밀들을 성숙하게 한다. 시간의 목발은 헤라클레스의 철 몽둥이보다도 많은 일을 한다. 신은 몽둥이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길들인다. 시간과 나는 두 가지를 얻는다라는 위대한 격언도 있다. 즉,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큰 보상을 안겨준다. 미리 생각하지 않고도 일을 제대로 해내는 힘. 기민함을 갖추라. 이것은 적절한 신속성에서 나온다. 이런 사람은 활기차고 명석해서 어떤 위험이나 뜻밖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일을 그르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생각하지 않고도 모든 걸 잘 해낸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잘 해내는 성질 상반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일은 잘하지만 숙고해야 하는 일에서는 실수하는 괴물들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즉흥적으로만 일어나므로 후에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민한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다. 명민한 판단력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치가 클수록 큰 대가를 요구한다. 숙고하는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 물론 결과가 좋다면 서둘러도 괜찮다. 하지만 빨리 만들어지면 빨리 망가진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하려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오직 완벽함만이 주목을 받고 성공만이 지속된다. 깊은 이해력은 영원하다. 가치가 클수록 큰 대가가 따른다. 따라서 가장 귀중한 금속일수록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더 무겁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변 수준에 맞출 줄 알라. 모두에게 지식을 똑같이 드러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도 말라. 지식이든 가치든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련한 매사냥꾼은 매를 포획할 때 필요 이상으로 사냥감을 던져주지 않는다. 또한 늘 과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날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더 보여주는 사람은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절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초심자의 행운을 바라기보다 결승선에서 웃는 사람이 되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행운의 집에서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면 슬픔의 문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끝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 받는 박수보다 출구에서 얻는 기쁨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경멸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만 끝날 때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다. 따라서 중요한 건 들어올 때 모두가 받는 뻔한 박수가 아니라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다. 남들이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나갈 때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행운의 여신은 오는 사람에게는 공손해도 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기 때문이다. 경험과 이성으로 변덕을 피하라. 적절한 판단력.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움을 타고난다. 그들은 사려 분별을 할 때 선천적인 양식을 지녔으므로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늘면서 이성이 완전히 성숙해지면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들은 모든 변덕을 싫어하는데 변덕이 지혜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총체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변덕을 피한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통치하거나 자문하거나 국가 수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최고 일에서의 탁월함. 이것은 많은 완벽함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탁월함이다. 최고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영웅이 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박수를 받지 못한다. 게다가 높은 일에서 탁월하면 일반 대중과 구별되고 남다른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낮은 일에서 탁월하면 하찮은 일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얻는 영광은 덜하다. 최고의 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은 군주의 성품과 같다. 그럴 때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호의를 얻는다. 협력자들을 잘 선택하라. 좋은 도구를 사용하라. 어떤 사람들은 가진 도구가 필요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명민함을 최대로 드러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만족감에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벌이 뒤따른다. 탁월한 대신은 절대 군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의 모든 영광은 군주에게 돌아간다. 물론 실패할 때 받는 비난도 마찬가지다. 명성의 여신은 늘 맨 윗사람과 동행한다. 그리고 절대로 그 군주가 거느린 대신들은 좋았다 혹은 나빴다라고 하지 않고
그 군주는 좋은 혹은 나쁜 장인이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신들을 신중하게 검증하고 선택해야 한다. 거기에 불멸의 명성이 달렸기 때문이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의 우수성. 가장 먼저 하면서 탁월하기까지 하면 그 우수성은 2배가 된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일할 때 앞서 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불사조가 되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명성의 상속자가 된다. 하지만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두고 싸워야 한다. 즉, 아무리 애를 써도 모방품일 뿐이라는 오명을 지을 수가 없다. 예리한 통찰력이 탁월함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면 지혜는 그런 노력이 사라지지 않게 보장한다. 현명한 사람은 참신함 때문에 영웅 명단에 오른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2번째로 하기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하길 원한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 평생의 고통을 떠안지 말라. 불쾌함을 피하라. 이것은 곤경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지혜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즉, 이것은 행운의 여신 루시나로 기쁨을 준다.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나쁜 소식은 전하지도 받지도 말라. 어떤 사람은 달콤한 아부에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씁쓸한 험담을 듣는 일만 즐긴다. 마치 독 없이는 살지 못하는 미트리다테 수학 60일처럼 매일 불쾌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들을 잠깐 기쁘게 해주려고 평생 고통을 떠안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또한 조언만 해주고 떠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행복을 망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 교훈을 기억하라. 나중에 대책 없는 상태가 되느니 지금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는 편이 낫다. 안목의 크기가 곧 능력의 크기다. 고상한 안목. 재능처럼 안목도 키울 수 있다. 이해력이 높아지면 욕구도 커지고 성취의 기쁨도 커진다. 능력 62의 크기는 고상한 안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위대한 것만이 위대한 능력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입이 크면 한 입거리도 큰 것처럼 고상한 기질을 가지면 고상한 일을 하게 된다. 고상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용감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고 가장 완벽한 사람도 자신감을 잃는다. 1등성 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감탄하지 말아야 한다. 고상한 안목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생기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고상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큰 행운이다. 반면 모든 일에서 불만족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 중 하나다. 진짜 불만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러는 척하는 것이라면 더 혐오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지금과 다른 세계, 다른 완벽한 세상을 창조해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만족시켜주길 바란다. 수단은 결과에 이바지할 때만 빛난다. 좋은 결과를 얻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는 기쁨보다 올바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노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실패의 치욕을 더 강조한다. 승자는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저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에만 관심을 둔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면 절대 명성을 잃지 않는다. 비록 수단이 옳지 못해도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황금빛이 된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 또 다른 기술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를 통해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통찰을 배웠습니다.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현명한 말하기이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잊히게 됩니다. 우리는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신중한 태도는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바뀌지 않지만 내가 변화하면 주변도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더욱 지혜롭게 가꾸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한 밤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참 애썼어요. 좋은 일이 있었든 어려운 순간이 있었든 다 지나갔어요. 내일은 분명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고 깊고 아늑한 쉼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길 바라요. 포근한 밤 되세요. 잘 자요.